방위산업,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위성산업이라는 거에 밸류체인을 보면요, 거기에 무기를 실으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라서 XAR이 마이너스가 나게 했던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소형주여가지고 금리 민감주들이거든요. 바트너의 하이프사이클상 위성 지구관측 산업은 어디에 속해 있냐, 여기쯤 와 있다는 거예요. 환멸의 하락을 지나서 이제는 수익성을 내는 구간까지 들어가 있다. 방위산업,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 투자를 했을 때도 1년 성적을 보면 방위산업이나 여기 보시면은 에어로스페이스라 그래서 우주산업, 그 다음에 디펜스라 그래서 방위산업. 이 디펜스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그 같이 이렇게 같은 공통 종목으로 해당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시면 오늘 제가 우주항공 종목을 앞으로를 보고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위성산업이라는 거에 밸류체인을 보면요, 발사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발사체에다가 무기를 실으면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얘가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수출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 발사체 기술을 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를 실으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은 같은 회사입니다. 물론 퓨어 플레이어라 그래서 따로따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대형 회사들은 다 같은, 다만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나 보잉이나 얘네들이 30% 정도만 우주산업을 해요. 나머지 30%는 무기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쨌든 근데 기술은 같은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위산업, 디펜스 그런 종목들이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완전 겹치는 겁니다. 그럼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이렇게 PPA, XAR, ITA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앞부분이 아니라 지나간 여러 달을 통하여서 방위산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봤어요. 왜 탈세계화, 패권전쟁, 앞으로 이제 뭐라 그랬죠? 평화배당이란 건 없어진다. 평화배당은 뭐라고 제가 설명했었냐면, 옛날에 냉전이 깨어지고 화해 시대에는 방위비로 쓸 돈을 갖고 경제에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았다. 기업들이 방위비로 쓸 돈을 일반 산업에다 썼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 유럽이 그랬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터지니까 알게 됐어요. 아, 방위비 써야 하는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방위비를 안 썼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러시아한테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구나. 이래서 곧바로 어떻게 됐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 스위스 뭐 이런 중립국들이 바로 나토 가입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영국 이런 데가 방위비를 확 할증했죠. 우리도 이제 살려면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 이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탈세계화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앞으로 30년, 이제 전쟁의 시대, 지정학적 시대가 온다.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방위산업을 투자해야 된다. 왜? 계속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디펜스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산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회사가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방위산업만 보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주산업이라는 변수를 넣고 보면 약간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한 해 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올랐어요. 방위산업 회사로서 PPA나 XAR이나 ITA나 물론 특징은 각각 있는데요.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조금 덜 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PPA는 여전히 올해 세 달 동안에 7%, 8% 올랐는데 XAR이라는 방위산업 ETF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하나는 그거 겨우 플러스 정도인 거죠. 자,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 XAR이라는 애는 그 안에 이렇게 순수한 우주산업 중소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스펙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 아처라든지 그다음에 로켓랩, 버진 갤럭티, 뭐 버진 갤럭티 아시죠? 이런 거. 여기 이 로켓랩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미국 스펙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나간 요 XAR이 마이너스가 나게 했던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왜? 중소형주여가지고 금리 민감주들이거든요. 보시면은 XAR에는 막 3%씩 들어있는데 이 성적이 좋은 PPA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3% 막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XAR은 나빠지고 PPA는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위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PPA를 쫓아가야 되는 거겠죠. 방위산업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방위산업에 대한 이 디펜스 ETF로서는 PPA가 아주 우수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깊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우주 산업은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냐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긴 하지만 이 산업이 어떤 식의 변화가 오고 있냐면 첫 번째 트렌드, 정부 주도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 주도일 때 당연히 주도권을 방위산업체가 가졌겠죠.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션 같은 게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 사실 옛날에 70년, 80년, 90년,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미국의 이 모든 그 무기 기술은 전부 다 미국의 패권 전쟁, 미국의 위상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한. 그래서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제일 먼저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열받아서 만든 연구기관이 두 개 있죠. 나사, 그다음에 다르파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을 지탱하는 미국의 패권 전쟁의 주된 기관으로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다르파와 나사가 그때 생겼어요. 미국이 열받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기술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기 기술이 인공지능이든 뭐든 이런 거에 최첨단 기술이 무기 기술에서 나오는 이유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당연하고 100% 정부 주도로 왔다면 이제 민간 주도가 이거를 끌어가기 시작했어. 왜? 뭐 때문에? 누가 들어왔어?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의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 이 사람이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성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해. 특별히 일론 머스크의 그 공로는 대단한 거죠. 왜? 이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얘가 생각해내가지고 결국 한번 쓴 거를 싸게 사가지고 다시 발사시킨 걸로 인해서 지금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의 그 위성 그 우주산업 회사는 벌써 여러 번의 발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거를 뭘로 요번에 활용했죠.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인터넷 서비스를 그걸 통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그 거대한 자금이 이 인공위성 그러니까 위성 산업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제 바꿔가다 보니 어떤 쪽들이 이제 굉장히 유망하냐. 여기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가 AI가 지금 이렇게 그 생성형 그 제네럴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생기면서 위성 산업이 그냥 바로 꽃피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왜냐면 영상 그 다음에 통신 데이터들을 다루는 게 위성 산업의 핵심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얘들을 그냥 완전히 꽃피워 버렸어. 이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달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산업 서비스하는 회사 중에 오르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원유 탱크를 찍습니다. 얘가 이걸 찍어가지고 뭘 하냐? 이 탱크 지붕 그림자를 갖고 인공지능이 뭘 구별해내냐면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원유 저장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원유 재고를
누구보다 빨리 그 계산해내는 서비스를 얘네가 내놓은 회사예요. 오르비탈 인사이트. 이거를 아주 비싼 돈으로 데이터를 팔고 있죠. 왜? 원유 투자를 하는 헤지 펀드에게 있어서는 CTA 펀드들, 그러니까 그 원자재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은 얘를 이용해서 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칩니다. 그걸 위해서 비싼 돈의 요금을 내고 이 오르비탈 인사이트에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두 번째, 스페이스노우라는 이 회사는 하늘에서 이 항공시설을 찍는 거잖아요. 얘가 이걸 갖고 정보를 팔고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 데이터 패키지가 연간 15,000불에서 30,000달러 받아요. 그냥 인공위성 사용료, 그 다음에 찍은 영상 자료 제공하면서 연간 그냥 앉아서 15,000에서 30,000을 받는다는 거죠.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위성을 통해서 막 다른 수익 구조로 바뀌면서, 또 하나는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예요.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다루냐면은 어떤 건물의 노후, 그래서 어떤 자산의 밸류, 그 가치를 측정하는, 그래야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 때 당신은 낙후됐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세요. 당신의 건물은 상당히 시설이 건전하고 깨끗하니까 보험료 조금 내도 됩니다. 이걸 하려면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 평가를 옛날에는 보험 대리사들이, 그 분석사들이 가가지고, 손해 사정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그걸 다 이제 검사한 다음에 평가서를 써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위성 항공 이미지하고 인공지능으로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 계리하는 그 평가하는 사람들 싹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3년도에 인공지능에다가 AI에다가 예산을 15억 달러나 더 넣었는데, 이건 아직 뽑지도 못한 예산을 넣었는데 비용이 감소해가지고 이익이 나. 무슨 비용? 사람 안 쓰는 비용.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들 비용이 제일 높은 건데, 이 사람들을 안 쓰고 인공위성 사용하고 인공지능 사용하면 여기다가 15억 달러를 이렇게 대규모 돈을 넣었는데도 이익이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사람들 안 쓰는 걸로 15억 이상을 아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산업이 인공위성과 만났을 때,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마어마한 인공위성 관련된 산업이 생성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특성이 정부 주도가 민간 주도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 두 번째, 대형이 소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위성들이 많이 쏘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비즈니스 성장을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영상 처리,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 어떤 비즈니스 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안테나 산업,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이 막 각각 다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미국이랑 그 다음에 한국이 전부 다 지금 이벤트가 엄청난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년도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하반기에 그냥 엄청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보잉이 유인 왕복 우주선, 그 다음에 중국 달 남극 탐사선, 스페이스X의 스타쉽 4차, 그 다음에 아마존 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르테미스 2호, 이거 정부 유인 달 궤도 탐사기죠. 아르테미스 2호 나가지고 3호 나가고, 그 다음에 위성,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도 지금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엄청나게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항공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한국은 독특하게도 지금 한 5개 정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곧 아마 뭐 한두 분기 내로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디펜스 산업을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패권전쟁, 탈세계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곧 무슨 투자라고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방위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PPA가 더 우수할 수도 있지만, 인공위성 산업으로 보면 XAR이 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얘 때문에 났지만 앞으로 얘 때문에 플러스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성망 구축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스타링크, 그 다음에 원웹, 텔레셋 뭐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고요. 위성 인터넷 시장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합니다. 어떤 곳은 25% 정도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인공지능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기술 산업을 투자할 때 말해드리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있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상 그럼 얘들은 위성 지구 관측 산업은 어디에 속해 있냐? 여기쯤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환멸의 하락을 지나서 이제는 수익성을 내는 구간까지 들어가 있다.